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5시 30분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새해 들어서 많이 좀 회복하려는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 2380선에서 코스피 마감한 모습도 그려지고 있는데요. 2400선 앞두고 또 설 연휴 앞두고 공방 이어가는 모습 펼쳐집니다. 장외 주식에서는 어떤 영향 받아가고 있을까요? 좋은 기회는 없는지 오늘도 꼼꼼하게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설날 앞두고 있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영주의 장애주식 사관학교는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주식에 대해서 올바른 정직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특히 이 초반에 상당히 좋은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4분의 1 토막났던 장애주식들이 서서히 살아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희망의 이야기들이 또 가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이 주식시장만 조금 숨통을 트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가상자산의 시계바늘도 저희가 한번 좀 돌이켜보면 한때 엄청난 쓴고비를 마셨다가 최근에서는 다시 좀 온기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 하면 또 우리 장외주식과 생각해 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검 이어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비트코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600만 원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의 대장주가 이제는 2,600만 원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2,500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시장에 있던 우리가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비덴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연속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에 있는 두나무와 빗썸이 10만 원 선을 회복하고 12만 원 선을 탈환했습니다. 두나무가 12만 원 선가 육박했고 빗썸이 다시 10만 원 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나무와 빗썸은 가상자산이 살아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을 눈여겨보면서 비상장에 있는 두나무와 빗썸을 가격을 비교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살아나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 통해서 저희가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 판단 이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한 주간 뜨거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 IPO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커머스 1호 이제 뭐 확실시해졌다라고 이야기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커머스의 1호 상장 기업은 바로 오아시스가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도 밸류 가치 상당히 낮췄습니다. 3,500원까지 낮춰서 반드시 상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아시스는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면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3월 달에 반드시 시장의 청약까지 마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의 상장 여부가에 따라서 나머지 남아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1호라는 타이틀과 함께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말 IPO 문턱 넘어서고 나서까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바이오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사실 많이 위축이 됐었거든요. 근데 심사 청구 앞둔 바이오 기업이 9개 심사 청구를 이미 한 기업이 9개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심사를 청구한 기업들이 9개나 남아 있습니다. 9개. 우리가 대표적으로 큐라티스가 작년 8월 4일 날 심사를 청구했는데 통상적으로 심사를 청구하고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심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 시장의 냉혹기에서 9개의 종목이 지금 단 하나도 심사 통과 종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 상반기에 그동안 밀려있던 9개의 바이오 기업들이 하나둘 심사가 통과된다면 그동안 힘들었던 바이오 기업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표적인 주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큐라티스 종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큐라티스가 현재 15,000원 갔던 주식이 현재 5,800원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4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큐라티는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8월 4일 날 청구한 대표적인 주식 큐라티스를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큐라티스에 있어서 주목 관점 살펴봤고요. GNT 파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도 저희가 이전에 다룬 바가 있었던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가격 하락의 원인이 역시나 상장 일정이 가시화되지 그렇습니다. 않았다라는 점. 상장 여부의 불투명성이 예. 이 회사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유한양형을 통해서 이미 제다큐라는 어떻게 보면 반려견의 네. 치료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다큐는 정말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예방약 아니겠습니까? 네. 치매 예방약이 처음으로 시각청약 허가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반려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연 매출액 한 2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가 20억, 2022년도도 아마 이 선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고 있고 네. 가장 큰 원인은 상장의 불투명성. 지정 철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정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 결과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정 철회를 한 상태에서 다시 지정 감사를 요청을 한 상태고 다만 작년에 철회된 지정 철회 사유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현 대주주의 지분 이동의 관계에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주주의 도덕성 여부도 중요하겠죠. 혹시라도 이 GNT 파마의 상장이 계속 더뎌 가면서 현재 22,000원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을 때 이 GNT 파마는 다시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장 가시성이 얼마나 큰 부분인 건지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카카오 엔터로 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뭐 얼마였죠? 6천억 원을 유치했다. 예, 맞습니다. 이거죠? 싱가포르 투자청과 빈살만이 이끄는 사우디로부터 1조 2천억. 여기서 빈살만이 갖고 있는 국부펀드에서 예. 6천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카카오 엔터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돈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K 콘텐츠의 사랑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빈살만의 투자는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이렇게 든든한 자금 조달과 함께 우뚝우뚝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모빌리티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모빌리티 영역에 있어서 참 최강 기업들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 서울 그렇죠.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KT와 손을 잡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 예,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호 MOU 체결을 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인 자동차 시장을 뛰어넘어서 네. 물류의 혁명을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와 물류 시스템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현재 실현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로보틱스에 대한 기술력이야 뭐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KT와도 손잡고 MOU 맺었다는 체결 이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은행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인터넷 은행이 요즘은 좀 시끌시끌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K뱅크가 상장 철회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의 고민이 높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3월 달까지 반드시 상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상태로 간다면 예. 상장 철회될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투자 유치도 물 건너간 상태에서 이 K뱅크의 최대 주주 KT 또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최초 인터넷 뱅킹 은행인 K뱅크입니다. 네. 현재 1위는 우리가 상장된 카카오뱅크 아니겠습니까? 카카오뱅크도 시장에서 상당히 안 좋게 평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장에 있는 K뱅크가 상장되기 위해서는 여러 걸림돌을 넘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외 투자마저 결정을 못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인 KT마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올해는 상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유의 관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상장이 철회되면 우리 컬리 사례에서 좀 배웠던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언급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이슈 정리해봤고요. 그렇다면 시세로 넘어가서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근데 사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주 동안은 어떤 움직임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역시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개인들이 유입되고 있고 네. 시장에서 장외 주식이 살아날 기미가 여러 곳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네. 주식의 변동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가장 큰 변화는 두나무와 빗썸, 이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다시금 12만 3천 원과 10만 원 선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여부에 따라서 이 두나무와 빗썸은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VR 수지가 다시 7,000원대, 거의 8,000원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VR 수대주는 기간 투자 단가가 15,000원입니다. 현재 이 가격만 보더라도 거의 반토막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바 리퍼블리카가 37,500원. 변동 없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야놀자가 46,000원,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현재 매수세가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행객이 계속 살아나면서 야놀자가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는 야놀자가 연초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난 종목이다. 14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현재 4만 6천 원이면 상당히 싸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여행의 완스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야놀자의 성장성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23년도 하반기 또는 2024년도에 상장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뱅크 앞서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악재의 조건이 이어지면서 상장 차례까지 이어진다면 이 11,000원대 가격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사업 플랫폼 시장에서 특히 인터넷 बैं킹 관련주는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39,000원대 자리를 지켰고요. 그 뒤에서 한국증권금융도 10,000원 선을 지켰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지속적으로 이 배당을 하는 회사입니다. 올해도 아마 배당이 많을 거라 보고 있고요. 컬리 그래도 2만 원 선을 지켰습니다. 2만 원 지켰고 다시 저가 매수가 유입돼서 2만 3천 원의 가를 지켰습니다. 오아시스 한 주간 가장 많이 폭등한 종목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상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만 8천 원 선 최초 가격이 3만 원까지 거의 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아시스가 계속해서 상장의 로드맵의 속도를 내는 만큼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에코 프렌트 변동 없는 가격을 지켰고요. 바디 프렌드와 퓨라티도 변동 없는 가격을 지켰습니다. 네. 자, 이 속에서 또 기회라고 시장의 합의가 모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유의미하게 체크해 볼만 하겠습니다. 시세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보니까 시장이 좀 반등을 이어간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장외 주식 시장에서도 따뜻한 햇볕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이 기회라고 한다면 저희도 잡아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Q&A 시간 넘어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저희 방송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더라도 좋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 활발하게 열려져 있고요. 또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아시스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상장을 가겠다는 겁니다. 오. 반드시 상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2개월 안에 반드시 상장에 노드으로 가겠다. 특히 이커머스 1호 상장 종목은 오아시스의 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듯이 오아시스는 식품 관련 부분에 특히 유기농 식품 관련해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파이가 마켓컬리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고비가 마켓컬리보다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흑자 유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아시스가 증권 신고 수수료를 제출한 의미는 상당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아시스 이제 상장에 대한 포부가 아주 잘 드러냈던 행위로서 이야기 좀 들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시장에서도 시끌시끌했네요. 자, 그러면 공모가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밴드, 공모가 밴드 가격 그리고 공모 주식 수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아시스가 앞서 말한 대로 한 3,500억가량 배출 낮게 공모가 밴드를 책정했습니다. 35,000원에서 39,500원 사이가 밴드가가 있기 때문에 기간의 수요 측에서 공모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모 주수는 523만 6천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오아시스를 공모하기 위해서는 기간 수요측 이후에 확정되는 공모가가 나온 이후에 청약에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공모가에 있어서도 이제 중요하고 또 유통 주식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서 공략 잘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예비 심사 청구 이후에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청구 이후에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거의 4에서 통과가 6개월. 됩니다. 뭐 네. 길게는 뭐 10개월 넘어가는 종목, 앞서 말한 대로 바이오 관련주도 현재 지금 10개월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6개월 안에는 거의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정 부분 좀 시간이 걸리는데 뭐 그러다가 철회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좀 다양한 노선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에서 6개월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KOTC에서 호가단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현대차가 100원 단위로 호가가 변경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호가 단위가 좀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부터 기본적으로 기존의 주식 가격이 1,000원 미만 종목에서 2,000원 미만으로 변경이 된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변경 이슈가 장외 주식 시장에서도 있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현재 장외 시장에서도 요즘 뜨거운 로봇, AI 관련주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에 그래도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라고 해서 내 추천 종목까지 선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래 성장성이 그렇죠. 듬뿍 있는 영역이 또 장외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로봇 AI 관련주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개인 간의 장외 주식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래 방법은 무엇보다는 우리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을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쟁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외 주식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바로 거래 플랫폼이 바로 KOTC 시장입니다. 이 KOTC는 개인이 사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사용하는 증권 계좌를 통해서 경쟁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구매할 수 있고 양도세도 면제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장외 주식을 하시는 첫걸음을 뛰는 기초,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KOTC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거래 관계비 모든 것이 가장 안전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외 주식의 첫걸음은 바로 KOTC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 이 사설 사이트죠. 우리가 신한금융투자학회에 위탁되어 있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입니다. 이 또한 본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본인 계좌로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이 좋은 이유가 바로 수수료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상장 사설 사이트 중에서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돼야 될 곳이지만 다만 신한금융투자가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뛰어든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애매받고 있지만 이 서울거래소 비상장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증거로도 비상장과
또는 완전한 개인 운영은 381 커뮤니케이션이 있지만 381 커뮤니케이션 거래는 반드시 주식을 받고 돈을 전달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KOTC 시장 아무래도 뭐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뭐 정평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거래 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저희 강조해 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보고자 합니다. 준비해 주신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외 주식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 같은 기업이 참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모빌리티 쪽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던 기업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자, 그렇습니다. 서울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그렇죠. 사업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시장을 이끌었던 게 바로 플랫폼 시장이 한번 이끌었습니다. 뭐 그 전 시장은 또 바이오 시장이 한번 이끌었고 그 전 시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보안 관련주들 한번 시장을 이끌었다면 지금 2023년도의 시장의 주도주는 모빌리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상장 주식에서도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이 모빌리티 시장의 최강자 특히 라이더 시장의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최강자가 국내에 있는 서울 로보틱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외 주식에 숨어 있는 가장 큰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바로 서울 로보틱스를 공부해 주는 그 속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계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젊은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한민 대표가 지금 현재 30대 초반에 있습니다. 이 모든 직원들이 현재 50명 직원이지만 이곳에서 거의 아이비리그 출신뿐만 아니라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있고 거의 영어로도 소통되고 있답니다. 그 뜻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을 노리고 상장도 국내 시장이 아니라 나스닥 상장을 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로보틱스가 얼마 전에 정말로 힘든 이 와중에도 340억이 넘는 돈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인재다. 두 번째, 미래 성장성의 가장 큰 먹거리인 라이더 시장에 최강자를 위치해 있고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이 회사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혼자만이 앞서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움직여야만이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라이더 시장은 이미 저만치 가 있습니다. 10년 앞서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 수익 모델을 위해서 이 회사는 여러 가지 노력을 겸비했고 결정적으로 2020년 후반기부터 이 회사가 물류혁명 시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좋다. 현재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에서 자율주행차 시장이 어렵다면 공장 내 자율주행을 한번 실현해 보자 했고 이것을 바로 전 세계 최고 자동차인 BMW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BMW가 국내 스타트업에 최초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서울 로보틱스고 이름 BMW에 있는 뮌헨 공장에 이미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공장 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난 이후에 주차장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배에 선적할 수 있는 모든 인건비라든가 모든 안전 문제를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장의 최강자 서울부터 갖고 있는 물류혁명의 최강자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우리가 도로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장 내 자율주행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은 이 서울 로보틱스가 사업의 다각화, 매출이 다양한 구조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이미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매력이 가는 회사다. 왜 BMW가 이 회사를 선택했는가를 여러분들 공부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석 같은 기업이라고 왜 명명해 주셨는지가 압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고 또 짱짱한 라인업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살아 숨쉬는 장애 주식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폭을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 연휴가 다음 주에 펼쳐지네요. 저희는 연휴 잘 보내시고 목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